Healing me softly. Healing me softly. 건강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서연의 퍼스널 브랜딩 토크쇼의 진행을 맡은 박서연입니다. 현대는 브랜드 시대라고 합니다. 브랜드 가치에 따라 일도 사업도 더 크게 성장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퍼스널 브랜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퍼스널 브랜드는 개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내면과 외면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최고의 브랜드는 바로 당신입니다. 박서연의 퍼스널 브랜딩 토크쇼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가치도 점점 높아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박서연의 퍼스널 토크쇼에서는 우리 사회에 성공하신 분들과 실패와 좌절을 딛고 일어서신 다양한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외식사업가이신 주식회사 미다스파크의 박기환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가 갑자기 환해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시청자 여러분께 직접 소개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식음료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미다스파크의 대표 박기환입니다. 네. 대표님, 이 시청자분들께서 네. 갑자기 대표님을 보시고 저렇게 미남이신 분이 어떤 브랜드로 외식 사업을 하고 계실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주로 다루는 것은 육류입니다. 첫 번째는 고베화로라고 일본식 화로구이 전문점인데요. 네. 그 야끼니쿠라고 칭하는 것을 우리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끔 제가 또 개량해서 만든 브랜드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브랜드는 박기환의 함흥냉면과 갈비라고 제 이름을 써서 만든 브랜드입니다. 냉면과 돼지갈비 전문 브랜드이고요. 세 번째 브랜드는 정고기, 발을 정자를 써서 정고기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좀 더 캐주얼한 고깃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찾아갈 수 있는 곳인데요. 대표님, 그 시청자분들에게 네. 선물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는데요. 네.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할인 혜택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문제 없습니다. 네. 그러면 2월 달에 지금 정고기, 함흥냉면과 갈비, 그리고 고베화로입니다. 이 브랜드를 가족분들과 아니면 지인분들, 직원분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러 가실 경우에는 몇 프로 해줄 수 있나요? 30%의 혜택을, 할인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30% 혜택을 주신다고 합니다. 2월 달만 우리 또 대표님께서 한 달만 주셔야 되겠죠. 네. 네. 한 달만 2월 달에 방문해 주시는 고객분들께 30%의 할인 혜택을 주신다고 합니다. 꼭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방문하셔서 맛있는 고기와 또 냉면도 함께 한번 드셔보시면 어떨까 하네요. 자, 대표님, 네. 외식 사업은 어떻게 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아마도 그 선친의 그 영향이 많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희 그 선친께서 그 대단한 미식가셨습니다. 네. 세계 일주를 하시면서 맛집 탐방을 하셨고, 그 다음에 금은방을 운영하시면서 금은 세공 기술을 직접 갖고 계셔서 직접 보석도 만들으셨고 세공도 직접 하셨던 그런 아버지셨습니다. 그런 선친의 피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아마도 지금 그 맛도 제가 직접 내고, 그다음에 인테리어도 직접 할 수 있고 네.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아버님의 그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인테리어도 직접 하시고. 네, 직접 합니다. 대단하십니다. 대표님, 근데 요리는 좋아하세요? 요리하는 것은? 근데 요리하는 거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세요? 제가 설거지는 못해도 네. 만들어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제공하는 거는 정말 좋아합니다. 그러시군요. 고베 화로에 전에 한번
제가 직원들 가서 식사한 적이 있는데 네. 소스가 있어요 거기에. 그 소스도 그럼 대표님께서 혹시 직접 만드시는 건가요? 네네. 모든 소스는 전부 제가 다 직접 만듭니다. 네, 대단하신데요. 보기에는 전혀 그런 쪽은 관심이 없어 보이는데 대표님 보는 것도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대표님 사업가분들이 어떤 그 고비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대표님은 그동안 사업하시면서 힘든 점은 없으셨나요? 저는 성공과 고비를 너무나 많이 맛봤습니다. 일단은 그래요? 제가 하는 것들마다 전부 잘 됐습니다. 네. 잘 됐는데 본의 아니게 이 어떤 저에게 그 공부의 시간 또 어떤 실효를 통해서 더 크게 되라는 그런 계신지 몰라도 고비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고비가 두 가지 고비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조류독감 사태 때 한 번의 고비가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는 그 사기를 당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셨어요. 조류독감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외식 사업에 제가 첫 발을 내디딘 게 그 복과 아구 요리 전문점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네. 정말 장사가 잘 됐습니다. 그 시골에서 정말 장사가 잘 됐는데 그 매장이 큰 관계로 그 테이블 수가 많았습니다. 네. 테이블 수가 많았는데 그 수요를 그 공급이 쳐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준비된 그 식재료로다가 할 수 있는 그 유황오리 그 진흙구이와 그 다음에 참숯구이를 접목을 시켜서 네. 오리와 참복이라는 브랜드로 바꾸면서 재투자를 하게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황오리 전문점을 하면서 3개월 만에 그 조류독감 사태가 터진 겁니다. 그때 당시에 2004년도 전후로 해서 조류독감에 조짜만 나와도 정말 오리집 근처도 안 갔던 그런 네. 시절이 있었습니다. 시기가 안 좋았네요. 네, 시기가 좀 안 좋았습니다. 네. 네. 또 다음 얘기는 그럼 사기는 어떠한? 그 조류독감이 터진 다음에 네.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제가 살고 있는 살림집을 갖다가 부동산에 내놓고 네. 다시 한번 도전하기로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대단하신데요. 그래서 경기도 안성이라는 지역에 중국 요리 전문점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국 요리 전문점을 내면은 아마도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팔아서 중국 청도에 통역 한 명을 데리고 들어가서 일주일 만에 그런 그 중국풍 의자라든가 어떤 비단, 인테리어 모든 자재들을 갖다 직접 수입을 해와서 네. 한국에 다시 들어와서 그 자리에 다시 투자를 해서 중국 요리 전문점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네. 대성공을 거두어서 4년 만에 네. 또 큰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네. 다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했는데 네네. 그 서울의 모 유명한 그 커피 브랜드 대표가 저를 찾아온 것입니다. 찾아와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같이 하자고 네네. 제의를 하셨고, 하셨군요. 네, 거기에 저는 흔쾌히 그 자리에서 오케이 사인을 낸 겁니다. 네, 정말 자신이 있었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프랜차이즈 사업에 관심이 있었고, 커피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그런 분께서 찾아오셨기에 저는 그 자리에서 어떤 그 사업의 방향 설정까지도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하면서 승낙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 재산을 갖고 투자를 했는데 잘못된 투자 계약서에 사인을 했고 그 브랜드 창업주는 일본으로 잠적을 하였고 네, 그다음에 저만 혼자 핀털터리로 남게 된 정말 것입니다. 또 안타까운 네. 그런 또 사기의 또 사건에. 네네. 그래서 지금은 또 이만큼 대표님께서 그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사기를 당하시고 돈이 한 푼도 없을 텐데 어떻게 다시 또 일어나게 되실 건가요? 사기당하고 바로 뭐 거의 실내 노숙자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네, 그 직원들이 떠난 그 숙소에서 혼자 한 4개월 동안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은둔 생활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정말 그 인터넷을 보면서 다음에 혹시 어떤 기회가 된다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이며 그런 것에 대한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하면서 좀 패인 반 아니면 투지에 찬 그런 사람 반 그런 식으로 한 4개월을 지냈습니다. 네. 그러다가 그 이모님께서 저희 친 이모님께서 그 이태리 레스토랑을 하신다고 하셔서 그것을 기획하고 오픈해주면서 다시 바깥으로 나왔고 그러면서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자금을 5천만 원을
자본금 5천만 원을 가지고 동탄 신도시에 내려가서 고베와루라는 그 브랜드를 만들어서 네. 1년 만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시작한 대박을 냈다라는 이야기 들었는데 그 당시 네, 대박 맞습니다. 네. 매출이 한 달 매출이 얼마였나요? 오픈한 지 4개월 만에 월 매출 38평짜리 매장에서 1억 3천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래서 대단하시네요. 웨이팅이 4개월 만에 웨이팅이 걸리기 시작해서 정말 당혹스러울 정도로다가 저희 고객분들께서 찾아주셨습니다. 네. 어려운 고비를 또 이겨내고 또 도전을 계속 해왔기에 지금의 대표님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외식 사업가분들이 대부분 우리 국내 브랜드를 해외에서 매장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는데요. 네. 지금 대표님께서는 중국과 대만 진출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준비는 잘 돼 가고 있나요? 네, 지금 1년 넘게 시장 조사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대만으로 진출하려고 생각하고 결정이 났습니다. 네. 네, 결정이 났고 지금 준비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을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중국 분들과의 그 관시를 굉장히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중국의 관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이라고 할까요? 어떤 노력을 하셨을까요? 네. 해외 시장 진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관시라는 부분은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관시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시장 조사는 1년 넘게 중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만으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대만에는 제가 믿을 수 있는 그 의동생이 한 명이 있고 그다음에 또 17년 지기 그 대만 현지인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더 믿을 수 있는 그런 관시,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곳으로 가는 게 더 첫 번째 진출지로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다가 그 관시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실내로 제가 지금 그 중국에 지금도 교류를 하고 있는 그 한족들과도 어떤 비즈니스적인 부분보다는 그 우정을 바탕으로 한 그런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실내로 한 달 전에도 가서 식사를 하고 우정을 나누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중국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를 바로 시작을 하는 것보다 어떤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여러 가지를 지금 뭐 해외 진출도 준비하시고 지금 뭐 여러 가지 확장으로 굉장히 고민도 많으실 텐데 또 스트레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적당한 스트레스는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은 과한 스트레스는 또 건강에 해치는데 특별하게 관리가 있나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저는 뭐 스트레스 그 퇴치법이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제 직업병이 있는 만큼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맛있는 요리에 소주 한잔 하면서 풀고 네. 있습니다. 완전 좋은 스트레스를 아주 극복하는데 그 매우 좋은 그 대표님만의 또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현재 진출하려고 하는 우리 중국 시장 현황 그리고 요식업의 해외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요. 지금 현재 중국 시장 조사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 넘게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한국 음식을 좋아하고 있는 것을 제가 직접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러기에 전망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러기에 많은 또 우리 한국인들이 진출해서 많은 경쟁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많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그 전략이 확실하지 않고서는 또한 그 해외 시장 진출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얼마 전에 중국 우한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는 한국 음식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거의 2~3시간 줄을 서서 이렇게 기다리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는데 네. 한국의 음식이 그만큼 중국 분들에게 인기가 많은지 정말 몰랐거든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정말 어깨에 힘을 좀 주고 와 우리나라 음식이 중국까지 와서 이렇게 사람들이 2~3시간 정도의 길을 이렇게 줄을 서서 먹는다는 것에 저 또한 놀랍고 자랑스러웠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님께서도 지금 여러 가지 또 생각하시는 부분이 참 많으실 텐데요. 해외 전망은 어쨌든 중국은 굉장히 좀 밝다 앞으로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대표님 그 퍼스널 브랜드를 위해서 특별히 자신의 뭐 이미지 관리를 하는 게 있나요? 일단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제가 가장 중시 여기는 것은 운동을 통한 그 체력 관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서 겉으로 보여지기에 자기 관리를 잘 하고 있다는 것은 상대에게 또 신뢰를 주는 부분에 있어서 네.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통한 체력 관리와 그다음에 또 이 패션, 네. 스타일에도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그리고 뭐, 스타일 네. 보니까 뭐 대단한 네. 네. 스타일을 아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중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쪽 그 현지 친구들을 만났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떻게 노래방을 한번 가게 됐을 경우에 네. 그 어떤 펑요 그 네. 친구라는 노래 한 곡도 불러줬을 때 그쪽 친구들은 아주 정말 좋아합니다. 좋아하죠. 네, 네. 바로 그런 것도 전략이 아닐까 네. 싶습니다. 네. 피부도 참 좋으신데요. 피부 관리는 안 하시나요? 피부 관리는 화장품을 잘 바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 퍼스널 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나의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어서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퍼스널 브랜드라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금 대표님을 보신 바와 같이 비주얼도 뭐 월등하시고 오늘 패션도 컬러풀하시고 여러 가지 운동도 또 다양하게 또 잘하시고 뭐 중국어 공부도 하시고 자기 관리를 너무나 잘 하시는 우리 대표님 중에 한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대표님 뭐 향후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대만에 2개의 브랜드를 갖고 진출을 합니다. 한 개는 그 식사 브랜드이고 하나는 또 그 고기 브랜드입니다. 일단 그 한국의 그 바른 음식을 대만 현지에서 알리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며 그 후에 성공한 후에 그 중국 시장과 그 홍콩 시장 이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국에서는 지금 그 초보 창업자들이 정말 많은 그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희망적이고 그다음에 안정적인 그런 수입을 올리면서 생활할 수 있는 생활할 수 있게끔 네. 그런 좋은 브랜드를 만들 계획입니다. 네. 대표님 네. 퇴직하고 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네. 굉장히 많거든요. 그 초보 창업자 분들에게 선배님으로서 하시고 싶은 조언이랄까? 좋은.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국에서 앞으로 향후 활발하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제가 주안점을 두는 것은 초보 창업자들이 정말 실패 없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만드는 것, 그것을 만드는 것에 제가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그 초보 창업자이기 때문에 어떤 그 두려움이 많습니다. 네. 그 힘든 일에 대한 두려움, 바로 그 부분에서 그 과오들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에 정말 편한 것만 찾고 쉬운 것만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요즘에 그 신문에 각종 언론 매체에 많이 나오고 있을 겁니다. 네. 어떤 종목에 많이 집중되고 네. 그렇지만 저는 정말 그 본인들이 그런 창업자분들께서 그 퇴직금을 받고 어떤 정말 힘들게 모은 돈을 네. 창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바로 한 장의 카드입니다. 본인들에게는. 네. 그걸 2장의 카드가 아니고 한 장의 카드라는 그런 절박함을 갖고 쉬운 것이냐 안 쉬운 것이냐를 찾기보다는 정말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절박함을 가지고 내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우선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절박함을 가지고 늘 초심을 잃지 않고 준비하라는 뭐 그런 네,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힘든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말을 그렇죠. 하고 싶습니다. 네, 세상에 힘 안 들고 돈 버는 일은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라는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대표님을 보니까 더더욱
그동안 고생한 어려운 사기의 뭐 그런 것도 있고 네. 전혀 그런 일 당하실 것 같지 않은데 예, 그런 사기도 당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들게 헤쳐나가시고 열정이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마 주먹이가 그 용감한 열정인 것 같습니다. 네, 열정이 대단하시고 또 하나는 포기하지 않는 것이 지금의 대표님으로 탄생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대표님 어려운 시간 또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중국에서 사업 대박 나시고 네. 예, 또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창업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유익하셨나요? 박사연의 퍼스널 브랜딩 토크쇼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Healing me.